안녕하세요. 뇌마미들의 두뇌 주치 노충구입니다. 오늘은 뇌가 예민한 우리 뇌마미들이 자주 겪는 질환 중에서 틱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뇌마미들은 많이 예민해서 쉽게 긴장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산만하고 흥분해서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눈을 깜빡이게 되면 눈이 불편한가? 눈썹이 눈을 찌르는 건가? 하여 안과를 먼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죠. 그리고 목에서 자꾸 음음소리를 내거나 헛기침을 반복하게 돼서 목에 문제가 온 것은 아닌지 이비인후과를 가서 진료를 받아봐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체에 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동작을 자꾸 반복하게 될 경우 이것이 틱장애는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 아이에게서 틱 증상이 보이게 되면 부모로서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틱은 보통 뇌랑 가까운 이 눈 쪽에서부터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틱이 진행될수록 머리 쪽에서 다리 쪽으로 증상들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틱장애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질환으로 눈을 깜빡이거나 얼굴을 이렇게 찡그리거나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틱이 있고요. 음음소리나 기침소리를 반복하는 음성틱이 있습니다. 운동틱은 주로 근육을 조절하는 동작이 자꾸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눈동자를 돌리거나 코를 찡긋하거나 훌쩍거리기도 하고 얼굴을 찡그리거나 입을 벌리는 동작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머리를 흔들거나 고개를 꺾는 동작, 어깨를 으쓱거리는 동작, 배를 꿀럭이거나 엉덩이에 힘을 주는 동작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냄새를 맡거나 물건을 만지는 동작을 반복하기도 하고요. 걷다가 점프를 하거나 보행 시에 이상 동작을 보이기도 하고 몸을 꼬거나 자신을 때리는 동작, 손가락 욕설 등 마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는 행동을 반복하기도 하죠. 운동틱이 심해질 경우는 틱 증상들은 좀 더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두세 가지 동작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연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음성틱은 음성을 조절하는 동작의 오류가 자꾸 반복되는 경우로 코를 킁킁거리거나 훌쩍거리기도 하고 목에서 음음소리를 내거나 기침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음성틱이 심해질 경우 코나 목에서 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아! 하고 기합을 넣듯이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또 끽 하는 돌고래 소리처럼 굉장히 높은 톤의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푸 하고 입술을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딸꾹질처럼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하게 나타날 경우는 말을 하는 도중에 억양이 갑자기 세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하기도 하고요. 상황에 안 맞는 단어나 음절을 말하거나 욕설이나 외설적인 표현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운동틱과 음성틱이 동시에 또는 교대로 악화되거나 완화되기를 반복하면서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뚜렛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뚜렛 증후군의 경우 치료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성인까지 틱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운동틱과 음성틱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를 반복하면서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너무 늦지 않게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틱장애는 일반적으로 6세에서 7세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12세에서 13세에 가장 악화가 되었다가 16세 이후에는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틱장애가 점차 증가하게 되면서 초등학교 때 틱을 경험한 아이들이 5에서 24%가 되고요. 20세 이상 성인 틱장애 환자 비율이 1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틱은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아이가 크면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계속해서 심해지는 경우는 성인까지 틱이 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틱은 나타나는 증상도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치료 경과와 예후도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틱을 가지고 있는 아이와 부모뿐만 아니라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조차도 헷갈리고 설명하기 참 어려운 질환입니다. 우리 뇌마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틱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틱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부모님들은 아이가 이상해 보이는 동작이나 소리를 내는 모습에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틱 증상이 처음 나타나게 되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아이에게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혹시 부모의 훈육이 너무 엄격했던 것은 아닌지, 나도 모르게 아이를 혼내거나 화를 내는 일이 자주 있지는 않았는지, 학습을 무리하게 시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조절이 필요하겠죠. 아이에게 틱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은 아이의 뇌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과도한 훈육이나 화내기가 아이의 뇌를 더 긴장시키고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틱 증상이 나오고 있는 동안은 훈육을 잠시 멈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틱이 있다고 해서 훈육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을 내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훈육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있다면 이때는 훈육 자체를 일단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평소에 화라는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이 부모님께도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아이가 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다가 수면이나 식사 등의 생활 리듬이 깨지거나 너무 심하게 뛰어놀면서 체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틱 증상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이나 생활 리듬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학습 스트레스가 심했다면 잠시 조율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학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학습은 뇌의 가장 고차원적인 영역을 사용해야 하다 보니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학습 향상을 위해 다소 무리하게 부모님이 공부를 시키다 보면 아이의 뇌가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료가 잘 되고 있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틱 증상이 증가할 때가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면 틱이 좋아지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그동안 부족했던 학습을 채우겠다고 갑자기 학습량을 늘려버리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레벨이 올라가면서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습을 모두 내려놓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학습에서 손을 놓았다가 다시 학습을 시작하려고 할 때 아이들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틱 증상이 나타났다면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을 정도로 학습의 난이도와 양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게임 영상 등의 노출 등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게임 영상 노출은 신경이 예민한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틱이 나타났다면 반드시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출이 많이 되고 있던 아이들에게는 저항이 매우 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작정 못하게 제한을 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이나 영상 게임이 뇌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가 느끼고 있는 이런 증상들이 올라오는 거니까 앞으로 1, 2주 정도는 이렇게 잠깐 중단해보자 라고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게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블록이라든지 조립식 보드게임 같은 오프라인에서 아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아이하고 함께 좀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신체 활동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이가 틱이 있을 경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마음껏 뛰어놀고 운동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립니다. 자신의 체력보다 과한 신체 활동은 몸을 지치게 만들고 그래서 오히려 틱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매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틱이 심하게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제 밖에서의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 친구들과 뛰어노는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아이의 신경 쪽에 과부하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틱이 증가하는 경우들이에요. 게다가 신체 활동을 할 때도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매달리고 그네 타고 이러면서 놀면 좋겠는데 요즘은 대부분 축구를 한다든지 농구를 배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주로 한쪽을 사용하는 그런 신체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의 신경 균형들이 깨트려지면서 틱이 증가하는 경우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치료기관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틱의 원인이 되는 뇌불균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틱 장애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과연 틱장애는 언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오늘은 그 치료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맘주치 노충구 원장입니다. 틱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켜보다 보면 없어진다, 크다 보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의 틱 증상이 금방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다 보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부모님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하실 텐데요. 과연 틱 장애는 언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오늘은 그 치료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틱 장애는 선천적으로 신경계가 약하고 예민한 아이들에게 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자극들을 뇌가 적절하게 수용해줘야 하는데 신경이 약한 아이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뇌에 과부하가 오게 되는데 그것이 쌓이다 보면 뇌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게 틱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5, 6세에는 공부를 안 해도 되었던 아이가 7세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뇌에는 예전보다 과부하가 지속되게 되는데요. 그것을 아이의 뇌가 감당하기 어렵게 되면 어느 날 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사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서 게임이나 영상 등의 과도한 자극이 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틱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은 커가면서 점점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해야 하는 것들도 많아지는데요. 그것을 아이의 뇌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 틱이라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틱 장애의 치료 시기는 틱 증상을 억제하기 위한 목표의 치료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뇌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치료인지에 따라서 그 치료 시기는 다릅니다. 우선 틱 증상 자체를 억제하는 목표의 치료라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틱 증상이 심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생활에서 스트레스와 컨디션 관리를 해주면서 최대한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틱 증상이 심해지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그게 다시 틱에 악영향을 주는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틱 증상의 원인이 되는 약하고 예민한 뇌의 문제를 개선하는 치료라면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시작하는 것이 치료 예후에 더 좋습니다. 어릴 때 치료할수록 뇌와 신경 발달 과정에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렸을 때 틱을 치료하면 치료 효과가 더 좋은 것은 맞지만 이 내재되어 있는 뇌불균형의 요인들이 아직 틱 증상으로 모두 발현되지 않다 보니 틱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이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선 이게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불안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틱이 오래된 경우는 이미 틱 증상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한 상태이고 이 내재되어 있는 뇌불균형의 문제들이 충분히 틱 증상으로 발현되고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치료적으로 헷갈릴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양약을 오랜 기간 복용을 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잘 안 돼서 내원하는 오래된 만성 틱장애의 경우가 오히려 한 달도 안 된 틱장애를 치료할 때보다 상담이 훨씬 쉽고 치료 만족도도 훨씬 높습니다. 틱은 이렇게 참 어렵고 헷갈리는 점이 많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아이에게 틱 증상이 나타났을 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조건 잘해주려고 하시는 경우인데요. 아이에게 틱이 나타나게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스트레스를 줘서 아이에게 틱이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자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틱이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에게 맞춰주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이를 편하게 해주는 것은 아이의 심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틱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아이에게 맞춰주다 보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겠죠. 수면이나 식사 등의 수면 리듬들이 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이의 자율신경계가 조금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통제에도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오히려 틱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이를 이렇게 뚫어져라 관찰하는 경우인데요. 아이에게 틱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수시로 아이를 이제 관찰하게 됩니다. 틱 증상이 얼마나 자주 보이는 건지, 얼마나 심한 건지, 이게 틱이 맞는 건지 아니면 좀 또 다른 증상인 건지 이제 부모님들은 고민하면서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도 모르게 너무 이제 걱정스럽게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다 보니까 아이가 엄마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오히려 틱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하죠. 부모의 마음이 불안할수록 얼굴이나 표정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부모님이 그 불안한 마음을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나한테 뭐 큰 문제가 생긴 건가? 그런 이제 심리적 불안감이 오히려 틱 증상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틱을 이제 모른 척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는 의지로 참아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틱은 의지로 조절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저 행동이 조절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자꾸 참아봐라, 조절해봐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네가 스스로 노력해봐라, 좀 참아봐라, 의지로 안 되는 게 어디 있니? 특히 아버님들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아버님, 혹시 딸꾹질 나는 거 참으실 수 있으신가요?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이 틱이라는 게 참을 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틱은 억지로 참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참으라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는 무조건 모른 척 하는 경우입니다. 틱 장애의 경우 부모님이 너무 걱정스럽게 쳐다보거나 의지로 참아보라고 할 경우 오히려 틱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보니 아이의 틱을 모른 척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것을 너무 고지고대로만 받아들여서 아이가 자신의 틱 증상에 대해서 이제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부모님들이 전혀 모른 척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잘못된 경우입니다. 아이에게 굳이 틱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아이의 어떤 불편한 증상들에 대해서는 이제 함께 이야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이와 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의 불안감도 많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상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소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에게는 이 불편함이 이제 혹시 심해진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크다 보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냥 두는 경우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의 뇌가 미성숙한 상태이다 보니 약간의 틱 증상들이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성장하면서 이 내재된 뇌의 불균형 발달의 문제들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은 크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영상, 게임 등 이런 이제 외부 자극들이 아이들의 이 뇌를 과도하게 자극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 틱장애 환자를 치료했던 2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요즘 틱장애를 겪는 아이들도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크면서 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틱이 점점 심해지는 비율도 훨씬 많이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틱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뇌마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커갈 수 있도록 계속 좋은 영상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